어서 오십시오. 돈이 되는 이야기 맛있게 떠먹여 드립니다. 저는 경제아시장의 박종호입니다. 예. 아니 오늘은 옆에서 괴수 소리가 나서 내가 당황을 했네. 아니 그 인사를 하나 더 하려고 그랬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자,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이브 뭐 하고 보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챙겨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가족을 저기 멀리하고 이렇게 라이브 현장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 이브의 특집, 원래 이브 때는 이렇게 TV에서도 옛날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크리스마스 특집이나 대작 뭐 하잖아요. 그런 대작과 특집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다 섭외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아는 동생을 불렀습니다. 옆에서 지금 땀 나는 거 봐. 와. 자, 내년에는 우리 지금 그 경제아시장에 출연했던 모든 분들의 이구동성 공통점. 미국 증시에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요 저희가 전격 모신 분입니다. 미국 시황과 미국 관련한 전문 분석을 해서 노티스해주는 아리랑 TV의 대표 아나운서 김기현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네. Welcome to the hell. Thank you. Thank you. On Christmas Eve, you're talking about the hell. 오. 기선제압을 하고 들어가야 안 밀릴 것 같아서. 역시 발음이 달라요. 저 같은 성문 종합용하고는 달라요. 자, 그래도 저야 많이 알고 뭐 KBS에서 보신 분도 있고 다른 채널에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기 소개 부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뷰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기현이고요. 지금 아리랑 TV에서 19년 차, 이제 곧 20년이 되는 고인물 중에 고인물 시조새 방송국놈들이 시키는 건 다 하고 KBS에서 저는 웨싱캐스터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키노트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영어 컨설팅 회사에서 대표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원래 국제파세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녔고요. 예. 그리고 대학교를 일본에서 다녔어요. 그리고 중국 대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중국에서 관계가 좀 안 좋아지다 보니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미사일을 설치를 했었을 때여서 그래서 약간 관계가 경색이 됐을 때 마무리를 못했죠. 근데 사실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무슨 미국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중국도 갔다 오고 되게 부잣집 아들인 줄 아는데 굉장한 오해십니다. 아니 일단은 얼굴은 부티가 나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을 아니 근데 하고 옷도 와서, 그렇고 다 자라 40% 회의할 때 2만 원 3만 원씩 주고 자, 근데 진짜 고등학교 때는 약간 IMF 때문에 집이 힘들었을 때 집에 뭐 그냥 뭐 흔히 얘기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기저기 뭐 빨간 딱지 붙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힘든 그런 그 IMF 때는 전반적으로 다 힘든 때였었고 그때 이제 저희 이모님이 외국에 계시면서 저를 봐주신 거고요. 대학교 때도 저는 이제 19부터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찍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은 돈과 분이 좀 도와주시고 또 이제 장학금을 학고를 먹기 전까지는 출석률이 떨어져가고 학고 볼 뻔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것도 1위에서 그런 거죠. 그것도 뭐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일단 일본에서 대학교를 다니게 됐고. 그래서 군대도 제가 27에 늦게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돌아다니다가 예능을 살짝 나갔다 왔는데 그 예능이 계속 그 채널에서 돌았어요. 그래서 아리랑에 계신 피디님이 엄한 데서 뻘짓하지 말고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해서 지금 다시 방송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 얼굴은 어떻게 보면 곱게 자라서 편하게 공부하고 해외 유학까지 갔다 온 그런 얼굴인데 실상 그게 아니다. 실상은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늘 궁금해요. 미국에서는 어차피 이제 경제 전문 이제 브리핑도 많이 하시니까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뭔가 주식 시장 이럴 때 다 쉬잖아요. 쉬죠. 그러면 그때 만약에 이슈가 터졌어요. 그럼 미국 방송계에서 어떻게 대응합니까? 방송은 빨리빨리 대응을 합니다. 다만 시장은 그 연휴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반응을 안 하죠. 사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연말에는 이슈가 있어도 크게 이게 바뀌질 않는 게 연말에는 뭐 사람들이 다 놀고 싶어하고 쉬고 싶어하고 뭐 파티하고 싶어하고 셀레브레이트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쟁급이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까지 시장의 변동이 크지는 않은데 얼마 전에 미연준이
저걸 때려버렸죠. 금리를 금리 인하를 인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의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반응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말 어떤 경제 전문가도 섭불리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트럼프의 2.5 세대가 되지 않을까. 진짜 많이들 걱정을 해요. 네. 모든 그러니까 미국 우리나라뿐만 내에서도?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왜냐하면 이게 사실 트럼프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가 마가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건데 좋을 수는 있어요. 자국 기업에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전세의 기업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고 사실 자국 기업들만 살린다고 이렇게 경제가 살아나는 건 사실 그렇죠. 아닐 수 있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의 재집권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는 미국 내에서도 장담을 못하는 거죠. 네. 불확실성이 높은 해가 되겠군요. 자, 네. 그러면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지금 시점에서 외신 몇 개를 챙겨 오셨다고 들었는데 대표적으로 처음에 저희가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뭘까요? 자, 우선은 사실은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읽는 외신을 분석하고 외신했던 얘기를 전달을 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일단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미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예. 일단 금리 인하를 하자마자 거의 한 1,100포인트 가량이 다우존스에 빠졌죠. 그리고 예. 빠지기도 했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S&P도 약 3%가 빠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같은 경우도 다들 지금 이 금리 인하가 과연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signaling just 2 more cuts next year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해에 네. 아마 2번 정도의 더 금리 인하가 있을 건데 2번 정도밖에 안 할 것이다. 네. 라고 하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네. 것 같아요. 원래 금리를 인하하면 주가에는 호재잖아요. 호재여야죠. 그런데 이번에 금리가 인하됐는데 주가가 빠졌는데 이건 뭐지 했는데 그 다음 코멘트 방금 얘기해 주신 네. 코멘트 원래 내년쯤에 연준이 한 4번 정도 금리 인하하지 않겠어 이렇게 예상했는데 우리 2번 정도 할 것 같아. 이 말 바꾸기가 악재였던 거잖아요. 사실 근데 제롬 파웰 말 바꾸기가 꽤 유명했거든요. 맞아요. 지난 2년 동안 뭐 내린다 안 내린다 그리고 정책 기조 유지할 거다라고 결국엔 올해 3번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물가가 안정적이지는 않았다가 네. 이제 말기에 대해서 조금 안정화가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금리 인하를 다시 하겠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기도 있고 지금 보면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Stocks have notched records, 그러니까 notch record 했다는 건 기록을 세웠다는 거죠. 네. 좀 이따 제가 얘기도 하겠지만 작년에 그러니까 S&P가 계속 경신을 했어요. 그렇죠. 기록을 경신을 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 인플레이션은 그에 반해서 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좀 적었단 말이죠. 네. 플러스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여기서도 특별히 도널드 트럼프 콕 집어서 얘기해요. 네. 콕 집어서 이제 뭐 이민이라든가 아니면 무역이라든가 그리고 세금에 관련된 관세 폭탄 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물가 상승의 주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 진짜 미국의 시장은 절대 알 수가 없다. 이제 해봐야 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뭐 국가 사업이라 해서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도 그렇고 전기차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든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트럼프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제가 여기서 정치적인 이슈를 얘기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이슈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대통령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네. 그 리더를 누가 대체를 할 것인가 과연 트럼프가 한국을 상대를 해줄까라고 네. 하는 그런 문제들도 야기가 될 수 있죠. 네. 정리를 좀 해보죠.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사실 미국의 목표 물가 그 상승률인 2%를 찍은 게 아니고 그 위에 상단에 있는데 우리는 물가를 잡아가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해서 금리 인하를 성큼성큼 단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보다 물가가 그렇게 예정된 수치에 비해서
뭐랄까요? 예정된 어떤 스케줄 같이 낮아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트럼프 때문에 더 물가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됐고, 그러니 금리 인하가 계속되지 않을 것 같은 우려에다가 게다가 실제 경제까지도 좀 뒤숭숭한 게 트럼프 행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국 내에서도 우왕좌왕하고 또 우리나라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또 역시 그 여파 속에서 내부의 리더십의 부재까지 겹쳐서 어려워질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런 말씀을 쭉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서는 앞으로의 미 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한 기조는 뭐라고 전망합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또 변수가 뭐가 있냐면 러시아와의 러시아요. 관계. 네.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말로 24시간 안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쟁을 끝내겠다, 종식시키겠다. 지난 저희가 이제 저희 인연이 어쨌든 KBS에서 네, 그렇죠. 아침 방송을 하면서 제가 그때 처음 그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보도를 하고 제발 제가 이 프로그램에 종영이 되기 전까지 종식 선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죠? 프로그램 종식보다 그 전쟁 종식보다 프로그램 종식이 먼저 일어났어요. 맞아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제가 종식을 꼭 여기 경제 야시장에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오래 가길 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게 만약에 실제로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우크라이나라든가 그 러시아가 곡물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럽 쪽으로 넘어간 전기 같은 경우도 네. 상당수 이제 러시아 이쪽에서 생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전쟁을 종식시키고 지금 그리고 굉장히 러시아하고 서방 국가들 사이가 안 좋잖아요. 예. 근데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매개체가 된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중재를 실제로 진짜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호재가 생길 수도 있죠. 네. 중동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뭐랄까 약간 무조건 직진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잖아요. 네. 자기 얘기 생각하는 건 꼭 그대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중동이라든가 그 전쟁, 그 지오폴리티컬 이슈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좀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미국 내에서 우려하는 그런 미국 내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건 별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시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이걸 확실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서 주로 보는 외신들 뭐가 있을까요? 미국 내 외신들. 뭐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나 저널하고 워싱턴 포스트, 워싱턴 포스트나 그다음에 US 투데이. CNN, 뉴욕 타임즈 네. 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분들이 자주 보시긴 하고 그게 이제 보면은 어휘라든가 표현이라는 게 세련되고 글이 잘 써 있어요. 그렇죠. 다만 이 매체들이 조금은 이제 민주당 친화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열간 게 모두가요? 네, CNN도 그렇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한 번은 CNN 기자 맞아요. 오지 말라고 한 맞아요. 적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팍스 뉴스하고만 인터뷰를 하고 네. 이런 것들 그런 이유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분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뭐 각 매체별 어느 쪽 친화적인지 알 수 있지만 사실 네. 외국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 기대를 했던 게 아마 나중에 바뀌고 나서 네. 해리스 바뀌고 나서 민주당이 이기지 않을까. 되려 어떤 부분들에서는 그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갔단 말이죠. 네. 근데 미국 내에서는 사실 현지 반응에서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이게 어쨌든 영화도 마찬가지고 이런 매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한 부분의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오면 그거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좀 넓게 보다 보면 사실 이번에 선거도 생각보다 너무 싱겁게 끝났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폭넓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렇고 블룸버그도 그렇고 이 두 가지만을 보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래도 여기 경제 채널이잖아요. 예. 경제 관련된 소식을 들을 때는 어느 한쪽만 보지 마시고 미국 내는 전반적인 매체들을 다 보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경제 아시장에서 우리 김기현 아나운서를 모시게 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정례적으로 이제 간간히 이제 외신을 챙겨서 오실 건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 야시장 야시장이래네 그 KBS에서 했던 네네네. 것처럼 이분이 차지하는
외신이 딱 그 한 3개, 4개를 딱 뽑아주시는데 진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는 미국 내에선 뭐가 일어나는지를 그 헤드라인과 주요 딱 문장 몇 개로 딱 짚어주시니까 아 저놈들이 저 생각하고 있구만 이걸 확 와닿든가 아니면 우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놈들이 저러고 있었네 이게 너무 와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제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이 딱 진짜 이번에 그리고 지금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것들만 보지 마시고 여러 매체를 좀 보셔야 된다. 근데 저희는 볼 수가 없어요. 일단 읽을 수가 없어. 예. 그러다 최대한, 보니까 예. 이제 뭐 어니언지를 가져오실지 뭘 가져오실지 아니면 뭘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미국에서요 우리가 이러고 있지만 이 보도에서는 지금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찾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요즘 또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제 비트코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개인적으로 또 하나 투자하세요 비트코인? 이거 좀 소주로 바꾸고 싶지 않아요? 왜? 아니 이로써가 아니라 미리 이걸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그 타이밍을 놓치고 근데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일을 해서 일개미처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고 주식 코인 뭐 이쪽에는 재테크 재능이 없어요. 네. 네, 그냥 전혀 안 돼서 그러긴 하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이제 리플이라는 회사가 있죠. 거기에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한국에 왔었어요. 다 임원분들하고 부사장급이나 상무 네. 뭐 이런 수석 부사장 이렇게 와갖고 근데 왜 형을 안 불렀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자회견할 때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중에 사진도 보여드리죠. 직접 같이 사진도 찍고 네. 그 애프터 파티도 진행을 제가 했어요. 예. 그래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정말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뭐라고요? 비트코인 뜰 거다. 어. 리플 뜰 거다. 왜냐면 그때 리플이 그 미 증권거래위원회랑 소송이 걸려서 4년 동안 소송을 끌어왔단 알죠. 말이죠. 근데 네. 그게 결국에는 이겼어요. 네. 그리고 벌금도 제가 알기로는 90% 미만을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승소를 하자마자 한국에 그또 굳이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는 뭐 저기 굳건하다 리플 좋아질 거다. 실제로 지금 리플 좋아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3번째로 제일 큰 그 이더리움이나 코인 쪽에서 시총에서 3번째가 예.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CBS에서도 인터뷰를 했어요. CBS 60 Seconds라는 되게 유명한 약간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명히 이건 계속 더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우리가 그 약간 이런 뭐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중간에서 이득을 편취하는 그런 회사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발 정부에서 규제 좀 만들어 달라. We never asked to deregulate. We asked you to regulate. 이라는 네.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규제화를 꼭 시켜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돈을 벌고 있는데 제발 좀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게끔 니들이 좀 그 규제를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게 사실 코인 하면 사람들이 아직도 그냥 주식이랑 갖고 있는 개념들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반대를 하는 반대급부들은 이게 언제 하루아침에 사라질지도 모르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근데 비트코인을 하는 분들은 이게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성이 보장이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브래드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특히 이 공화당 쪽이 정권을 잡으면서 훨씬 더 순풍에 돛을 탄 것 같은 그런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그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네. 나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에다가 가상 자산 이런 쪽으로 어쨌든 시대가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꽤 자신감에 찬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그쪽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이제 트럼프 2기 때 제가 봐도 2기 상반기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표적인 투자처 저는 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코인과 관련돼서 보도되는 게 우리나라 신문에서 보도되는 비중보다 높습니까? 전반적으로 어때요, 느낌이?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하고 실제로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뉴욕 타임즈에서 From Inflation to Bitcoin, 네. 9 charts that explain 2024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에서 비트코인까지 2024년을
총망라한 네. 9가지 뉴스를 전달을 했는데 여기서도 비트코인이 나오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인플레이션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스탁 마켓 이제 아무래도 주식 시장이 좀 네. 오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S&P 500 차트가 네. 2024년에만 57번 기록을 경신을 했어요. 와. 그래서 57번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1년 내내 오른 거죠. 그렇죠. 계속 좀 올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Year of Rate Cuts라고 얘기를 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중의적인 표현이긴 한데 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이제 조금 비꼬면서도 실질적으로 일단 3번은 했고 네. 단행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 초에 원래는 레이트 컷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얘기를 하고 한 달 만에 레이컷을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채권 시장, 네. 채권 시장이 tell less optimistic story. 생각보다 그렇게 좀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다. 채권 시장에 이렇게 좋은 바람이 불지는 않았다. 이 얘기를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온 게 Trump's tariff threats,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해 이게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콕 집어서 이제 중국 네. 그걸 콕 집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사실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뭐냐면 전 세계적인 지금 어떻게 보면 경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 세계가 다 반으로 그냥 쪼개졌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민주당 공화당 두 개로 쪼개지고 우리나라도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반으로 나눠진 그런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 정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랬어요. 음. 작년 재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굵직굵직한 그런 선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 박빙이었죠. 네, 다 박빙이었고 다 정말 반반이었어요. 예. 어디가 이기고 지구가 없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Bitcoin is back. 비트코인이 돌아왔다. RB백이 이게 그렇죠. 완전 그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 그 나라가 어디였지? 내 나라가 생각이 제가 엘살바도르? 네, 거기는 이제 대통령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정말 제명된다, 탄핵된다, 뭐 크게 말이 많다. 뭐 근데 요즘 그러고 살해 다니잖아요. 위협까지 있다가 지금은 야 봤지.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 나라를 사라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렇게 저는 사실 그게 국채를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게 잘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인생 한 방을 제대로 보여준 네. 케이스죠. 네. 그러면 지금 8개 얘기하신 것 같은데 9개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엔비디아의 엔비디아. 괄목할 만한 성장. 네, 요것도 그러니까 거의 이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비견될 정도로 갑자기 이제 주가 상승을 했다. 그래서 저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의 탄생 비화 같은.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회사의 전반적인 특징들이 뭐냐면 그 애플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지만 it started in garage. 그러니까 다 집에 차고에서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보면은 그 차고지에서 컴퓨터 조립하고 뭐 빼고 뭐 하면서 처음 뭐 매킨토시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가는 것처럼. 근데 젠슨 황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햄버거 집인 것 같던데. 뭐 그런 그죠? 그냥 예, 그걸 예. 이제 통합적으로 그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작은 데서 시작을 하다 보니 그 실리콘밸리 쪽 샌프란시스코 가 보시면요. 되게 비싸요, 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요. 제가 알게 된 한 그 유튜브 구글 직원이 있는데 샌프란시스코를 비싸서 못 산대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 연봉이 3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근데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절대 못 산대요. 비싸서. 3억인데. 일단 주차비가 네. 한 2,000불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한 달이에요? 한 달에. 그러니까 주차비가 2,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 몇십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웬만한 고급 아파트도 고급 빌라도 관리비 전체래도 뭐.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거기 실리콘밸리에 대한 수재들이 괜히 거기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받고 거기 사는 게 괜히 나오는 얘기는 사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괄목할 만한 성장도 이번에 꼭 눈여겨봐야 네. 되는 내용이죠. 실질적으로 실리콘밸리 근처에서 그 경기 안 좋았을 때, 그러니까 거기 워낙 렌트비도 비싸고 주차요금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스타트업 거기 회사에 재직하던 사람들이 미국은 고용 유연성이 높잖아요. 갑자기 자른 거예요. 야, 너 우리 회사 어렵다. 나가. 하다 보니까
바로 어떻게 집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화장실을 이용 못하는 거야. 아. 외국에선 화장실 인심이 아주 박하잖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거리 여기저기에 전문 용어로 응가가 덕지덕지 있는 그 보도 도로가 보셨잖아요. 많이 더러웠죠. 근데 그게 진짜 웃긴 얘기가 아니라 이번 파리 올림픽 때도 그랬어요. 파리 올림픽 때에서도 그래도 뭐 잘 만들어 놓겠다고 곳곳에 그런 공중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러니까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 오면 정말 놀라는 것 중에 화장실이지. 하나가 일단 화장실, 그리고 화장실이 어딜 가든 있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지하철. 그 여러 언어로 설명돼 있고 지하철 빠르고, 인터넷 스피드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밀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항상 1등이었잖아요. 네. 지금 속도 우리나라가 전세 17인가 이건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예. 속도가 그 LTE 이후 5G 들어서면서 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밀렸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속도는 좀 밀리긴 했는데 그거 말고도 어쨌든 이런 교통 인프라라든가 특히 화장실은 정말 잘 돼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가죠. 야 인터넷 저도 충격인데 제가 알던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서 인터넷 쓰다가 갑자기 딱 클릭을 했는데 바로 팝업이 떠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뻔했었어요. 아 진짜로 그렇게 빨랐는데 이제 우리가 밀렸네. 제가 지금 인터넷 바로 찾아봤거든요. 네, 스피드 테스트 한국 초고속 인터넷 세계 25위. 많이 떨어졌네. 모바일은 6위. 모바일은 그래도 아직 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힌트 하나 주세요. 네, 외국에 갔어요. 네, 갑자기 급동이 왔어. 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당황하신 것 같은데. 이런 방송이에요. 아니 본인도 그런 경험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어디 시내를 갔어. 다운타운에 갔는데 오씨 그 반응이 온 거야. 무조건 일단은 주변에 스타벅스를 찾아야죠. 스타벅스. 네, 주변에 이제 스타벅스. 웬만하면 미국은 코너 돌면 거의 스타벅스가 있어요. 예. 그거 아니면 맥도날드나 네. 뭐 햄버거 가게. 왜냐하면 좀 큰 프랜차이즈들은 그나마 그래도 좀 화장실들이 좀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이라든가 아니면 몰을 간다라거나. 뭘 그렇게 하고.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그 항상 휴지는 들고 다니세요. 휴지는 없어요? 네, 없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휴지는 들고 다니시는 게 이게 좋습니다. 중요한 팁이네요. 우리는 웬만한 휴지 다 있는데. 거의 다 있죠. 네. 네, 외국은 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자 그리고 네. 저 어떻게 보면 국도를 달리다가 네. 중간에 기름 넣으려고 하이웨이 해서 예, 예. 네, 내릴 때도 있지만 가끔 급해서 인 있거나 네. 뭐 아니면 주유소 있을 때 거기 딱 가잖아요. 그래서 주유구 딱 해놓고 화장실을 딱 가보면 야 이 화장실이 진짜 세계 대전만큼 참혹할 때가 있어요. 진짜 화장실에서 겁을 먹긴 나도 처음이야. 야 이게 딱 문을 여는 순간 누가 이런 작품 활동을 해놨을까? 야 이거는 어마어마하죠. 진짜 이렇게 전위적인 작품 활동 내 처음 봤다.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이걸 이용 안 하면 내가 진짜 어마어마한 지금 대형 사고 정말 나는데. 차라리 길거리에서 안 보이는 숲을 들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두 가지예요. 네. 그 경우는 이제 경찰에 따라서 경찰한테 욕을 먹고 파인을 그냥 벌금을 낼 수도 있고요. 예, 그냥 길에서 하고. 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일단 그리고 주유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차문 잠그고 차키 가지고 가세요. 그래야죠. 그래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다니고 보면 서울만큼 예쁜 도시 없고요. 네. 그리고 서울만큼 안전한 도시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가다 그 예를 들면 스벅 같은 데 가서 오늘도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작업을 대본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어. 이대로 놓고 저 화장실 갔다 옵니다. 그래도 그대로 있어요. 네. 핸드폰 놓고 가면 뭐 간혹가다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가 어디서 듣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 내지는 다른 나라들은 안 그래요. 그럼요. 무조건 가져갑니다. 그래서 네. 지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꼭 이제 들고 다니셔야 되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샌프란시스코 가보면요, 그 이제 SUV들 보면 그 차 주차할 때 그거 아세요? 그 트렁크 열어놓고 내리는 거? 몰랐어요. 그럼 왜 그래요? 트렁크 열어놓으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걸 깨고 안에 있는 걸 가져가려고 그래서 트렁크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차키는 우와. 가져가고 트렁크는 열어놓고 주차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좀 그게 덜해지긴 했는데 혼다 자동차 중에 예. 어코드라는 이제 중형 알죠. 되게 잘 나가는, 저 미국에 있을 때 네. 그걸 샀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어코드는 뭐 우리나라 소나타라고 할 만큼 미국에서 정말 그렇죠. 그 잘 팔리고 있었는데 어코드는요 특별한 보험이 있었어요. 뭐였나요?
어코드만 드는 보험이야. 도난 방지 보험인데 네. 그 도난 방지 보험이 차 도난 방지가 아니라 엔진 도난이에요. 엔진을 가져가요? 이게 어코드가 VTEC이라고 해서 되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세계 10대 엔진에 선정되는 그런 엔진이 예,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되게 레이스 경주에서 쓰던 그 엔진을 차에다 갖고 와가지고 굉장히 좋게 오래 고장 안 나고 장고장 안 나고 할 수 있게 실제로 제 사촌형 친구가 네. 옛날 어코드를 몰았는데 차가 없어졌어요. 하러 갔는데 네. 알고 보고 나중에 한 이틀 뒤에 찾았답니다. 엔진이 없었어요. 차는 찾았는데 도난 방지 보험이 어코드는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이제 치안이라든가 보안이나 이게 좋지는 어코드는 않죠. 엔진이 좋아서 엔진 뛰어간다는 엔진 얘기인 띄워서. 거죠. 왜냐면 엔진 띄워서 팔면 그 엔진이 돈이 되거든요. 이야, 미국이 이런 곳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은 못 주셨어요. 그 참혹한 화장실 그건 밖에서 알아서 싸고 벌금 내는데 중요한 건 트렁크 열고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야, 그렇죠. 복잡하네요. 예. 그런데 네. 그런 미국 다시 가서 생활할 수 있다고 하면 네. 돌아가서 생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국에서 계속 남아 계실 거예요? 직업이 있으면 갑니다. 미국이 왜 그럴까요? 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우리 다 같이 아는 그 영어 아나운서 네. 있잖아요, 여성분. 네. 그분이 저한테 늘 한국 정말 원더풀이라고 얘기해줬던 게 여기 자리 맡아야겠다 하면서 우린 휴대폰을 놓고 가잖아요. 맞아요. 자기는 전 세계 여기저기서 공부를 해봤지만 이런 나라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없어요. 네. 정말 근데 우리나라밖에 이렇게 없어요. 좋은 나라인데 다들 왜 이렇게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하죠? 근데 이게 살다 보면 거기서 사는 편안함은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교포분들 특히 그 태어난 교포가 네. 아니라 1세대 이주하셨던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모르긴 몰라 60-70%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십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가면 살겠지만 네. 사는 건 살겠지만 그건 순전히 애들 교육을 위해서 그런 거고 음. 제 개인적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한국이 돈 있으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돈 네, 있으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돈 있으면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다 미국 이민 방송을 해야겠구나. 근데 배울 거는 확실히 있어요. 저도 이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런 그 다른 사람들의 어쨌든 다른 시선을 보게 되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경제야 시장하고 이제 첫 방송을 한번 해보셨는데 앞으로 뭐 포부가 뭘까요?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근데 제가 진짜로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지난 한 3년 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게 좋은 얘기를 전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경제 분야에서. 뭐 경제 분야도 그렇고 국제 외신은 특히 그렇죠. 하면 날 전쟁 나고 맞네. 몇 명 죽었고 폭파하고 뭐 무슨 이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도 막 되게 지금 연말 분위기도 안 나요. 사실. 맞아요. 방송국 가면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좀 맨날 평소 10시에 끝나면 새벽 2시까지 기다리고 그러니까 연말에 있었던 즐거운 송년회 행사 돈 들어올 만한 행사를 다 취소되고요. 아이고. 촬영들도 다 취소. 연말 특집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가 지금 그게 좀 어려우니까. 근데 좀 여기 있으면서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 시장이 활성화돼가지고 이게 한 20년 해먹었으면 좋겠고 네. 그 20년 동안 하면서 좀 좋은 이야기를 전달했으면 좋겠고 좋네요. 무엇보다도 제가 샀던 주식들이 다 올라왔으면 좋겠고 네. 뭐 이런 그런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그 경제야 시장이 다른 어떤 뭐 잡스러운 유튜브 채널과 다릅니다. 네. 저희는 훈훈하고 미담이 되는 것들도 좀 발굴해서 가져오시면 저희는 뭐 얼마나든지 좋아요. 전 정말 교수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이제 방송을 네. 저는 제가 방송이 주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더 많은 방송을 하고 계시지만 저렇게 자기 채널 홍보를 얼굴 색 하나 안 변하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저도 어쩌다가 제가 이 지경까지 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방송이 자꾸 근데 여러분 이게 늘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짜 저기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면요 더 겸손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겸손하신 거예요. 네. 아닙니다. 저 언제 우리 이제 내년에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할 거거든요. 네네네. 저하고 술 마셨을 때 유일하게 저보다 잘 버티는 몇 안 되는 사람이 우리 김기현 아나운서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번 대작을 한번 해야 되나 싶었는데 제가 요즘은 이게 술을 그렇게 예전처럼 많이 안 마시는데 여기 나중에 이제 오뎅에다가 술 한잔 네. 하면서 뭐 허심탄회한 얘기도 하고 할 겁니다. 그런 약간 신년 이런 거 신년에
힐링하는 느낌으로다가 뭐 요새 알콜 라방들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좋죠. 그래서 시청자들과 함께 구독 이벤트도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몸풀기로 저희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내년도에 어떤 주안점을 바탕으로 외신을 챙겨주실지 주요 하드를 한번 던져주신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네. 의미 있는 자리인데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날짜에는 특히 오시려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흔쾌히 어쩔 수 없이 협박 아닌 협박에 못 이겨서 온 건 한 건데요. 네, 아무쪼록 여러분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그 코너인 코너로 영어 네. 한 문장씩 배워도 나중에 재밌겠다. 그럼 오늘 나온 김에 뭐예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자, 아까 나왔었죠? Notch record. Notch record. Notch record은 기록을 경신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고급 표현입니다. 뉴욕 타임스에 나왔던 표현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네. Notch record. 여기서 notch가 notch가 원래는 이렇게 잡다 이렇게 뭐 이런 뜻이긴 한데 notch는 이제 경신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record 경신을 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실 일반 대화에서 쓰기보다는 이런 이제 경제 관련된 뉴스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notch 경제야 시장. 경제야 시장을 잡았어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돈 새는 밤 되시고요. 경제야 시장 오늘은 여기서 문 닫겠습니다. 오늘 가족들하고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